네, 안녕하세요. SQLD 모든 것의 조영학입니다. 오늘은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그룹 바이 절은 그 셀렉트 문에서 비교적 좀 고급 기능에 속해요. 고급이에요. 고급 기능인데 왜냐하면 그룹핑을 한다, 어떤 그룹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어, 근데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그룹 바이 연산이 꼭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엑셀 형태의 포맷을 가진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룹 바이 연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룹 바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히게 되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 집계 함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집계 함수를 좀 쉽게 생각하시면 통계적인 값을 구하는 함수다. 통계값을 구하는 함수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통계값 중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합, 총합, 합이 있고 평균이 있죠. 요 합이나 평균을 구하는 통계값을 구하는 게 집계함수인데 이 집계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룹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룹 바이 절을 공부할 때 집계함수도 반드시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또 이제 예제를 볼게요. 이게 예제를 봐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일단 특정 값을 기준으로 그룹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EMP 테이블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DPTNO라는 이게 부서 번호거든요. 부서 번호가 20, 30, 30, 2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부서 번호가 부서의 번호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부서별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서별로. 즉 부서 단위로 그룹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늘어서 있는 데이터다. 그룹 바이 연산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부서별로 어떤 여기 SAL, 셀러리, 이제 급여가 되는데 예, 급여 값이 부서별로 합을 구한다. 부서별로 평균을 구한다. 이런 걸 연산을 하려면 좀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걸 SQL문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SQL문의 아예 일부로 그룹 바이 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거하고 앞에 웨어절 생각하시면 좀 분명한 좀 순서를 얘기할 때 웨어절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무조건 일단 프롬이 먼저가 시작이 됩니다. EMP 테이블로부터 그룹 바이 연산을 하는데 DPT 부서 번호로 그룹핑을 해라. DPTNO로 그룹핑을 해라. 이렇게 돼요. from 다음에 그룹 바이가 수행이 됩니다. from 다음에 그룹 바이가 수행이 되고 이 그룹핑한 결과에 대해서 이 앞에 셀렉트 절이 실행이 돼요. 그룹핑한 결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셀렉트보다 그룹 바이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룹 바이가 셀렉트보다 먼저 실행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셀렉트에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칼럼 값들은 그룹 바이의 결과여야 한다. 이런 것 의미도 되고 이게 제약을 받아요. 여기 표현할 수 있는 칼럼들 혹은 집계 함수식에 대한 것들이 이 그룹 바이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예제를 놓고 본다면 다 지워볼게요. 놓고 본다면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것은 부서 번호와 sum cell 해서 급여의 합계예요. 근데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이 sum 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별 급여의 합계인 거예요. 그룹별 급여의 합계. 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룹 바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 바이가 없다면 sum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합이 되겠죠. 전체의 합이 됩니다. 그룹 바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모든 건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전체 모든 건이 하나의 그룹이 돼서 집계 함수를 호출했을 때 모든 건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룹 바이 절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그룹별로 연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집계함수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집계함수. 집계함수는 그룹 바이 절로 그룹핑한 다음에 해당 그룹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해요. 집계함수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운트가 있어요. 먼저 카운트는 진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건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단 중요한 점은 널인 행은 제외한다. 예, 어떤 카운트하고 SAL하고 했어요. 이렇게 SAL은 쌀이라는 속성 칼럼, 쌀이라는 칼럼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는데 이 쌀에 널이 있잖아요. 그럼 널인 행은 제외한다. 널인 행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전체 데이터의 건수는 카운트 별표 형태로 호출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속성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널이고 나머지는 값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외하지 않아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카운트는 행의 개수를 반환한다. 썸은 합을 반환한다. AVG는 에버리지, 평균을 반환한다. 미는 그 그룹 내의 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반환한다. 맥스는 그 그룹 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집계함수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특히 카운트, 썸, AVG 이 세 가지는 그냥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룹 바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룹 바이 절 없이 집계함수를 사용하면 전체 행이 하나의 그룹이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집계함수는 모두 그룹을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디스팅트에 대한 설명이 조금 추가되어 있는데 디스팅트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디스팅트는 이게 중복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져요. 중복을 제거한다. 다시 얘기하면 유일한 거를 한 번만 다루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디스팅트는 유일한 것을 한 번만 다룬다. 유일한 것을 한 번만 다룬다. 이게 결국 중복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컬럼명 앞에 디스팅트를 붙이면 해당 컬럼의 값 중에서 중복을 제거한다. 한 번씩만 표시한다. 이 얘기는 결국 첫 번째 여러 번 동일한 값이 뭐 예를 들어 30이란 값이 30, 20 그리고 또 30 이렇게 나오면 여기 30이 한 번 나왔잖아요. 두 번째 나온 30은 무시, 세 번째 나온 30도 무시 이렇게 돼요. 디스팅트를 붙여서 표현하면 30, 20, 30, 30이라는 것은 30, 20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의 중복을 제거한다. 이게 디스팅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룹 바이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게 해빙절입니다. 해빙절은 웨어절하고 마찬가지. 웨어절처럼 조건이에요. 조건절이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웨어절도 조건식을 넣어서 사용하는 조건절이었죠. 해빙절도 마찬가지 조건절이에요. 단지 뭐가 다르냐? 해빙절은 그룹 바이 연산의 결과에 대한 조건을 수행합니다. 즉 그룹 바이 결과를 필터링하는 것이 해빙절이고, 웨어절은 얘는 그룹 바이보다 먼저 실행이 돼요. 그룹 바이보다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웨어절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룹 바이가 실행되기 이전에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성능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 바이 연산은 이게 연산 부하가 높습니다. 연산 부하가 높아요. 그룹 바이 연산을 수행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연산 자체가. 데이터 수가 많을 때는 더더욱이. 그러니까 웨어절로 먼저 필터링을 하고 그룹 바이를 수행하는 게
연산 속도 면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해빙절로 조건절로 필터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쿼리의 성능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는 외어절로 먼저 사전에 조건을 필터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룹 바이를 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연산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예제를 보면 이 TBL 테이블이 있고 여기 select id from TBL 그룹 바이하고 아이디 이렇게 돼 있죠.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해라. 100, 100, 200, 200, 200, 999, 999 그룹 바이를 하면 100, 200, 999로 3개의 그룹핑이 됩니다. 3개로 그룹핑이 되는데 해빙 카운트가 2인 경우 여기서 이 별표는 뭐라고요? 해당 그룹의 개수, 해당 그룹의 모든 건, 해당 그룹의 모든 건, 해당 그룹의 모든 건 이걸 의미해요. 해당 그룹의 모든 건에 대한 카운트니까 해당 그룹의 건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해당 그룹의 건수가 2인 경우, 자, 100의 경우에는 건수가 하나, 둘, 두 개죠. 100은 두 개예요. 200은 세 개고, 999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100은 건수가 두 개고, 200은 세 개고, 999는 두 개예요. 해빙절을 통해서 건수가 2인 것들만 출력하고 있으니까 해빙 2인 것들만 출력하고 있으니까 결국 출력되는 것은 100하고 999 100하고 999가 되겠죠. 100하고 999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해빙절 이해가 가시나요? 해빙절이 웨어절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해빙절에는 집계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이 해빙절에는 집계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한 이후에 그룹핑된 결과에 대해서 집계 함수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집계 함수를 수행한 결과를 필터링하고 싶어서 만든 게 해빙절이기 때문에 해빙절에서는 집계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웨어절에서는 집계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웨어절에서는 집계 함수를 쓰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웨어절은 기본적으로 칼럼에 대해서 조건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룹핑 이전에 웨어절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집계 함수를 웨어절에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제 그룹 바이 절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실무에서 많이 쓰여요.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데이터를 그룹핑한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절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집계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룹핑된 결과에 대해서 집계 함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집계 함수를 사용하는 조건절이 해빙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룹 바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신 겁니다. 그룹 바이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룹 바이만 따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쿼리문 중간에 그룹 바이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때 이해를 못하면 문제 자체를 풀기는 어렵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실행 순서 꼭 명심하시고 전체적인 실행 순서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단위에서도 그룹 바이 다음에 해빙이에요. 그룹 바이 다음에 해빙 그리고 그룹 바이 이전에 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